가지밭에서 허리를 숙인 순간 제 등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낯선 시골로 내려온나.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혜, 올해 57살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불 켜진 주방,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은 많았지만 정작 제 곁엔 아무도 없다는 걸요. 가게 문을 닫았을 때 텅 빈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더 두려운 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혹시 저처럼 마음이 헛헛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한 작은 마을, 영자 언니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혜야, 여기서 좀 쉬어. 농촌 체험형 쉼터라며 언니가 건네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쉼터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귀를 때리던 고요함이었어요. 서울 소음에 익숙한 제겐 오히려 낯설었죠. 며칠 지나자 마음 한켠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고만 있으니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무언가 잡고 있어야 살아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가지밭 품앗이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울서 오셨다고? 힘들어도 괜찮겠어요? 이장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하는 게 좋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가지밭 첫날 새벽 6시, 흙냄새, 풀냄새,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그곳엔 이미 한 남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후반, 이름은 윤태섭이라 짧게 인사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태섭 씨는 필요한 말만 툭툭 던졌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루, 이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지밭과 태섭 씨였습니다. 어느새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죠.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영자 언니가 놀리듯 물었어요. 공기가 좋아서 그렇죠. 웃어 넘겼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째 되는 날, 유난히 햇살이 따갑던 날이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가지를 따다 보니 허리가 쑤셔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관수 호스가 터져버린 모양이었죠. 아, 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섭 씨였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어요. 젖은 등을 어쩌지 못해 덜덜 떨고 있을 때 태섭 씨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하얀 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수건 끝자락에 파란 실로 수놓인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누구예요? 태섭 씨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말 못할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등이 젖은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수건이 그냥 천조각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태섭 씨와 저 사이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차가운 무관심 같았던 그의 침묵이 이제는 따뜻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거운 상자를 들려 하면 언제나 먼저 다가와 대신 들어주었어요. 제가 할게요. 말해도 태섭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묵묵히 상자를 트럭에 실어 놓았죠.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올 것 같다며 우산을 2개 가져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산 덕분에 저는 젖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은 가장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도시락을 따로 먹었어요. 저는 영자 언니가 싸준 김밥, 태섭 씨는 집에서 싸온 보리밥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태섭 씨가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염분 보충하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달걀 하나였을 뿐인데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서울에서 누군가가 제 밥을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식당을 할 땐 늘 혼자였죠.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 불빛 아래 혼자였으니까요. 아플 때도 대충 약 먹고 대충 견디고 누군가 대신 삶은 달걀 하나 건네준 적도 없었습니다. 껍질을 까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삶으면서 나를 떠올렸을까? 고마워요. 제가 말하면 태섭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별것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달걀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했어요. 그날 이후로 일하는 기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가지밭에서 태섭 씨가 먼저 가지를 따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옆으로 갔습니다. 저 혼자 따고 있으면 태섭 씨가 조용히 다가와 같이 일했어요. 말은 없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낮 땡볕 아래서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태섭 씨가 먼저 눈치챘어요. 쉬었다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늘을 찾아 한쪽 낡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살짝 들여다봤죠. 안은 시원해 보였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쉬어야지 싶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호미, 삽, 물뿌리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그런데 구석에 낡은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가까이 가서 천을 살짝 걷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이 보였죠.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세 사람이 활짝 웃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태섭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이라 머리칼이 풍성하고 주름도 없었지만 분명 태섭 씨였어요. 옆에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사이 아이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딸 지연이겠지. 제 가슴이 괜히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돌잔치, 운동회, 가족여행 사진들. 사진 속 태섭 씨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웃음이 가득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사진 밑엔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은빛 손목시계였습니다. 검은 가죽 밴드가 많이 닳았지만 아직 반짝였어요. 이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태섭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과 시계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태섭 씨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와 딸 지연, 그의 전부였던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였죠. 태섭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일이 밀려서 못 갔어요. 지켜주지 못한 약속? 창고에 남아있는 사진과 시계가 그의 후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태섭 씨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창고에서 나와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섭 씨는 그날 이후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지밭에 나갔지만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들춰냈나? 상처만 더 깊게 한 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 언니가 까지 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마을에서 나눠준 거래. 정에 너가지. 잘 굽잖아. 맞아요. 서울에서 식당할 땐 가지전이 제일 인기 메뉴였어요. 손님들이 맛있다며 자주 칭찬해줬죠. 그런데 가지를 보니 문득 태섭 씨가 생각났습니다. 매일 가지밭에서 일하지만 막상 제대로 된 가지요리는 못 먹어봤을까 싶었어요. 그냥 밥에 김치만 얹어 먹고 사는 건 아닐까?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니 가지전 좀 부쳐서 드려볼까? 영자 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밥도 못 챙겨 먹을 걸. 그날 오후 부엌에 서서 가지전을 부쳤습니다. 가지를 얇게 썰어 밀가루 물 입히고 계란 옷 입혀 지글지글 노릇노릇 기름 냄새가 오랜만에 집안에 가득 번졌습니다. 식당 접고 나서 이렇게 정성껏 요리해 본 게 얼마만이지?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노릇하게 부친 가지전을 접시에 곱게 담고 호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태섭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섭 씨 집은 가지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 마당엔 상추랑 고추가 소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리니 태섭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접시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조금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가지전 조금 붙였어요. 혼자 드시긴 많을 텐데 말을 흐르는데 태섭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같이 드시죠. 괜찮으시면.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작은 밥상이 거실 한쪽에 깔려 있었죠. 아마 늘 혼자 밥 먹는 자리겠죠. 잠깐만요. 태섭 씨가 부엌으로 가더니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지 전엔 이게 제격이죠.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짧은 인사였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태섭 씨는 가지전을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서울서 식당 할 땐 이 메뉴가 제일 인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 게 얼마만일까요? 막걸리가 한두 잔 들어가자 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삶, 가지밭에서의 소소한 일, 때론 웃긴 실수까지 태섭 씨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웃기도 했어요. 해가 지고 작은 전등을 켜자 방 안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태섭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태섭 씨가 천천히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젊을 때처럼 뜨겁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짙은 외로움을 살짝 덮어주는 포근한 입맞춤. 자고 가세요. 괜찮으시면. 태섭 씨의 작은 속삭임. 저도 잠시 망설였지만 이 밤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밤은 서로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준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메울 수 없었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밤. 그 밤 이후로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섭 씨와 저 사이엔 작은 끈이 생긴 듯 했어요. 가지밭에 나가면 서로 눈길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점심시간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죠. 태섭 씨는 전보다 훨씬 많이 웃었습니다. 농담도 가끔 건네왔습니다. 오늘 가지가 유난히 실하네요. 누가 이렇게 정성껏 키워서 그런가. 그 말에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골에서야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슈퍼에 갔다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여자, 시골 남자 홀렸다며 조용한 수군거림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갔습니다. 가지밭에서 붙어 다니더니
뻔하지 뭐. 또 다른 목소리. 귀를 막고 싶었지만 너무도 잘 들려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사람 시선이 모두 저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자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봐. 언니는 화를 냈습니다. 둘 다 혼자잖아. 뭐가 문제야? 언니 말이 맞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그 소문이 태섭 씨 귀에도 들어갔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가지밭에 나갔을 때 태섭 씨 표정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무뚝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따로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섭 씨도 소문을 들은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지밭에서 태섭 씨는 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한쪽에서 까지 따면 그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꼭 일부러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비웃음. 아직도 가지밭에 나가나 봐. 뻔뻔하지 뭐.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태섭 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섭 씨는 한참 말을 잊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든 걸 알았습니다. 태섭 씨도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성급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스스로 거리를 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멀찍이 앉았습니다. 태섭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지밭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은커녕 웃음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언젠가는 따뜻했던 그 밭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앉아 도시락을 열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멀찍이 앉은 태섭 씨의 밥 씹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지밭에는 다시 침묵만 자랐습니다. 서로에게 덮어주었던 온기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 태섭 씨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혼자 밥 먹고 있을까? 또 혼자 달걀 삶고 있을까? 혼자서 살아온 그의 고단한 삶이 떠올랐습니다. 영자 언니는 걱정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태섭 씨가 저를 피하면 피할수록 제 마음은 더 그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가만히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시선을 피하느라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밤 가지밭 대신 태섭 씨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저예요. 정혜예요.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태섭 씨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섭 씨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이후 제가 도망쳤어요.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요. 말하며 눈물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그쪽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태섭 씨는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쪽이 제 앞에서 사라지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태섭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작은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 일주일 난 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 씨는 조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섭 씨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밤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가지밭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라색 꽃들이 조용히 피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도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이장님이 마을 빈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분 같이 살면 좋겠어요. 빈집도 사람이 살아야 생기가 나지. 작은 집에서 태섭 씨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시선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우릴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전엔 그 밭에서 눈물만 자랐는데 이제 웃음이 자라는 값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가지밭에는 웃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자랐습니다. 아침이면 태섭 씨는 커피를 끓이고 저는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가지밭에 나가면 이젠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일합니다. 점심시간엔 같이 싼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는 여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아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그 자리가 따뜻합니다. 어느 날 보라색 가지꽃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태섭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당신처럼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젊은 날이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함께 사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밭 부부라 불렀습니다. 이젠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바쁜 주방 대신 조용한 가지밭에서 만난 두 사람이 두 번째 봄 이렇게 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작은 인연이 누군가에겐 삶의 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야기는 계속 피어납니다.